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이름값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건 제가 사는 아파트 그 한 달 전에 이사 갔던데 여기에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안내문 하나가 있어요. 이거 보고 이제 좀 계기가 됐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사 날짜 잡고 이제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아파트도 이제 10년이 막 넘어서 아파트도 이제 도색을 같이 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때 그 아파트 페인트 칠하는 거에 맞춰서 그 아파트 이름도 바꾸려고 하던 어떤 그런 바꾸자 하던 그 의견이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LH 아파트라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바꿨어요? 그렇진 않게 된 것 같아요. 그 안내문 보니까 일단은 부결됐다라는 그 안내가 붙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게 그 부결한 이유였어요. 입주자 대표의 입장문 해갖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대부분 이제 수긍할 만한 내용이었었는데 한 가지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명칭 변경이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뭐 이런 설명,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LH 이름을 떼고 아파트 이름에 다른 이름 붙이는 게 시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면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유명 브랜드를 바꾸는 게 향후 집값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LH라는 게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이름만 바꾸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내 입장이 돼서 제가 이제 LH 주민이니까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각자 이제 돈을 내야 된다. 변경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씩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유명한 10대 건설사 브랜드 뭐 이런 거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라면 저는 뭐 그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뭐 돈을 안 낼 것 같은데요. 저는 이름 바꾸고 바깥 외경과 같은 그런 경비용을 다 합쳐서 200만 원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를 해서 아파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건 뭐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생각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뭐 의견이 의견 맞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많아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사안인 건 분명한데요. 근데 또 우연하게 제가 최근에 그 실제로 이거를 추진했던 단지가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경기도 모처에 있는 여기는 이제 LH 아파트 단지인데 저희 아파트는 이제 지은 지 10년 넘었으니까 페인트 칠하면서 이름도 같이 바꾸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던 건데 그 아파트는 그 2019년에 준공을 해서 이제 2년밖에 안 된 신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인데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세 개 건설사가 이제 같이 시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현대건설 계열사인 그 현대엔지니어링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현대엔지니어링은 옛날에는 그 현대엠코라고 자체 브랜드를 썼어요. 아파트 브랜드를 썼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현대건설처럼 그 현대 힐스테이트로 통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LH 아파트 주민들도 이참에 힐스테이트로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비용은 얼마 든다고 하셨죠? 그때 거기도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이제 공고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좀 입수해서 보니까 거기 안내한 금액이 브랜드 사용료로 그 세대당 약 한 50만 원 그리고 변경 공사비로 또 세대당 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이게 이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요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세입자가 아니고 집주인들이 내는 금액이겠죠. 조 기자는 일단 그 아파트 브랜드에 값을 쳐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적어도 뭐 여기 주민들은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단지 이제 세대 수가 한 800세대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적게는 한 8억 원 좀 넘게 그리고 많게는 한 17억 원 가까이 들여갖고 이 돈을 그쪽에다가 지불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민들이 원하면은 막 이름을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막 해도 되나. 그래서 저희 그 뉴스토마토에 건설 쪽 취재하는 그 기자한테 그 기자 통해서 그 이제 해당 브랜드 갖고 있는 현대건설 측에 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4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게 가능하대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는 그 브랜드 품질, 그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품질에 맞는 그 조경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비용은 주민 부담이고 그 조경 공사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왜 아파트 입구에 있는 커다란 아치, 문주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새로 만들고 뭐 다른 필수적인 또 조경도 있나 봐요.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의 80%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당 단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같은 브랜드,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주변에 있다면 거기 주민들의 동의도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브랜드 소유권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현대건설 측이죠. 현대건설 측이 승인을 해야 된다. 이 4가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처음부터 그 세 번째 조건까지만 맞으면 된다라고 하면 네 번째 건설사는 승인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건설도 실제로 해당 건설사에서 문의가 왔었대요. 그래갖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다 안내를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 주민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다 중간에 그냥 엎어진 건지 아니면 현재 이제 8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현재 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인지 이거는 아직까지 잘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주민들은 자기들이 2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그 이상 시세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네요. 아마도 그렇겠죠. 권 기자도 아까 뭐 200만 원 정도 네. 더 낼 용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여기 주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아직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뭐 굳이 돈 들여서 바꿔야 되나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그 다른 의견 뭐 이게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 거네요. 뭐 이름을 바꿔서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집계가 나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맞아요. 그런 집계도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이거는 이제 매기는 데가 있잖아요. 조사하고 발표도 하던데 이런 조사를 하는 건 봤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레미안이든 힐스테이트든 뭐 자이 아파트든 그 대형 건설사들 브랜드에도 분명히 값어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브랜드를 실제로 달면 그래서 시세가 얼마나 오른다 뭐 이렇게 뭔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다만 그런 효과 시세가 오를 거라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좀 있어요. 올해 초인데 혹시 두 기자는 올해 초에 그 가평에서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런 분양 소식을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그 경기도 가평에서 그 대림산업 지금 이제 이름을 DLENC로 바꿨죠. 대림산업이 그 이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 이런 이름의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근데 경쟁률이 6대 1을 넘었더라고요. 뭐 서울에 비하면 낮지만 꽤 높은 경쟁률이에요. 완판이 됐다라고 한 거니까.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GS건설도 가평자2를 분양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뭐 365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4,176명 이렇게 모여갖고 경쟁률이 11대 1을 넘었어요. 가평군 최다 청약자 기록이었대요. 그러니까 가평 퍼스트원 이편한 세상 거기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평대 있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인데 이게 3억 원에서 한 3억 3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비하면 되게 싸긴 하죠. 근데 여기 이제 발코니 확장하고 뭐 시스템 에어컨 옵션 넣고 하면 이제 가격이 좀 더 오르겠죠. 가평자리 이거보다는 평당 50만 원 비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가평 푸르지오도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평에는 여기 말고 뭐 브랜드 아파트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평 읍내라고 해야 되나? 그쪽 이제 시내로 나가면 한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거기 시세는 얼마냐? 그러면 한 1억대도 있고 2억대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평군에서 최초로 10대 건설사의 브랜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중소, 군소 아파트 브랜드가 있던 시장에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들어가면 이제 그쪽 부동산 시장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평군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브랜드 차이도 있지만 신축과 구축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비교할 만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가평에 그 이 자이하고 그 이편한 세상 말고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입지에 먼저 분양을 했던 그 건설사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 한창 짓고 있고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지금 이제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프리미엄이 한 몇 천만 원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분양한 그 이편한 세상하고 자이 아파트는 그 분양권 6개월 전매 제한이 묶여 있어서 6개월 일단 지나야지 분양권이 거래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시세를 확인하면 브랜드 차이가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건 조금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애매한 것 같네요, 판단하기. 좀 이것만 보고는 이게 확실히 시세에 줄까? 확실히 모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를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반 분양 말고 일반 신규 분양 말고 정비 사업 쪽, 재건축, 재개발 쪽을 한번 봅시다. 그 일반 분양은 건설사나 그 시행사가 땅을 마련을 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그 소문을 내서 우리 아파트 들어올 사람에서 청약자를 받는 거잖아요.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거기 주민들, 집주인들, 땅 주인들이 건설사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어떤 아파트로 지어달라고 직접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주민들이 과연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그건 뭐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 업체, 그 부동산 114 이쪽에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 재건축 재개발한 물량들 전부 다 그리고 올해 또 분양할 예정인 곳들 이 정비사업장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만 따로 좀 뽑았어요. 이 중에서 10대 아파트 브랜드가 그 시공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비중을 보면 대충 좀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10대 아파트 브랜드는 어떻게 정했냐면 작년 11월에 그 부동산 114고 그 리서치 업체 한국 리서치가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매년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대 건설사가 10대 아파트 브랜드가 어딘지는 옆에 이제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이 순위는 그 건설사 도급 순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건설사 도급 순위 보니까 국내 건설사가 3,000개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위 10개 브랜드를 뽑은 거예요. 결과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은 대형 건설사 선호도가 높죠. 당연히 뭐 정비사업장 그 현장 그 사업 현장 수에서는 그 10위 숫자로만 따지면 10위권 밖 건설사들도 꽤 많아요. 또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이 좀 넘지만, 근데 세대수로 보면 그 10위권 밖이 훨씬 더 많았는데도 세대수로 보면 대형 건설사 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뭐 수도권이랄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수도권 빼고 지방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먼저 부산하고 광역시들. 부산에는 그 작년 올해 정비사업장 재개발 재건축이 23곳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9곳만 10대 건설사 브랜드였어요. 근데 세대수를 보니까 28,395세대, 28,000세대 좀 넘는데 이 중에서 18,000세대 정도가 대형 건설사 거였어요. 절반이 훨씬 넘죠. 4,000세대 넘는 대단지 2곳을 전부 다 대형 건설사가 차지를 했더라고요. 대전은 9곳 중에서 2곳밖에 안 돼요. 10대 건설사 브랜드가. 근데 세대수로는 그 2곳이 전부 다 1, 2위예요. 그래서 9,781세대 전체 9,781세대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4,737세대가 10대 브랜드입니다. 광주는 4곳 중 3곳이 10대 브랜드예요. 6,926세대 중 거의 6,000세대가 그 대형 건설사 브랜드고 대구는 조금 달라요. 대구는
26,7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816세대만 10대 건설사 브랜드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적죠. 근데 여기는 대구 같은 경우는 화성산업 같은 그러니까 그 지역 건설사들이 어떤 좀 파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좀 색깔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울산은 2,625세대짜리 그 재개발 딱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뭐 롯데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니까 대형 건설사 거죠. 다른 지방 보면 강원도에는 춘천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1,000세대 넘는데 포스코가 짓고요. 경남 4곳 중에서 3곳 대형 건설사 브랜드예요. 전북은 4곳 중에서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을 대형 건설사가 짓고 충북에는 이제 청주에만 3군데가 있는데 이 3곳 중에서 2곳 4,099세대 중에서 2,731세대가 대형 건설사. 그리고 오직 예외 한 군데가 충남. 천안에 딱 한 군데 있는데 여기만 중소건설사가 짓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전국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적어도 한 5년치, 10년치 자료를 딱 그 비교를 해봐야지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그럴 자료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정부기관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하고 뭐 부동산 1사 쪽에서는 이제 2년치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추세까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분위기 보면 체감상 서울이나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형 건설사 브랜드 그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처럼 주민이 직접 고르는 이런 것들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시세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냥 유명 브랜드라서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근거, 숫자는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추정할 수 있는 그 관련 주변 자료만 좀 보여드렸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선배가 사는 곳 만약에 지금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대 건설사 보다 더 5대 건설사 이렇게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 괜찮은 질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곤혹스럽네요.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품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 자체 그런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름값에는 분명히 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만약에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값어치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시세 한 1%, 2% 정도,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값어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러면 저는 1,000만 원 가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1,000만 원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지불할 돈은 1,000만 원을 다 내면 안 될 것 같고 한 500만 원 정도 더 내라고 하면 더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그렇긴 한데 이건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름 바꾸는데 얼마를 내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파트의 이름값에 대해서.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